오늘의 주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 비트코인이다 라고 한번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저야 그냥 저랑 똑같은 나날이죠. 네. 저는 베트남에 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왔는데요. 뉴스를 며칠 동안 안 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고 있지? 좀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 전에 좀 많이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동환님하고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지난 한 주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이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8일하고 29일 사이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7만 불에서 소폭 이제 하락했는데요. 동환님이 보시기에 이번 주 한 줄로 좀 논평을 해보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생긴 것 같다. 6만 7천 달러 선에서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기 이제 급하게 가격이 떨어졌던 건 이제 마운틴 곡스에서 지갑에서 돈이 움직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또 매도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가격이 조금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하향하는 분위기잖아요. 계속 지금 중력의 영향을 받고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배경이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가 한 16일에서 4.3%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스닥에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7K는 깨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또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불안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슈가 한 주 동안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보면 바로 앞서 말씀 주신 이제 마운틴 곡스입니다.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엄청 오래된 떡밥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르죠. 항상 이 마운틴 곡스의 일본에 있는 거래소인데, 여기에 묶여 있는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가격에 이제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게 몇 년 동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시장에 매도된 적이 없는데, 최근에 큰 금액이 이제 이체가 발생이 되면서 드디어 시작되었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 떠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에 이거 진짜 이번에는 시장에 좀 흘러나올 물량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아마 근데 일반 지갑으로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하고 볼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번 상태거든요. 사실 이거는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고, 오히려 이번 상승장을 마치고 떨어질 때는 이 물량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떨어질 때 푹 떨어지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시장에 매도 압력을 주는 물량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제 미국 10년물 미국채가 수요가 없어서 갑자기 이제 4.6%를 이제 돌파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동환님?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한번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이제 나라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재무부는 지금 채권을 잘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 채권은 아시다시피 가격하고 이제 금리가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는 채권을 아무도 안 사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10년물 미국채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번 주도 얘기하고 최근 계속 얘기했던 게, 하반기에 바이든의 당선 때문에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엄청 좋아야 된다,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럼 돈 푸는 거 말고는. 그럼 돈을 누가 풀 거냐, 연준도 금리 인하로 지원을 할 거고 특히 재무부가 돈을 엄청 풀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려면 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채권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가능해? 이거 얘네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총알 장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지금 조금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통 나라 단위에서 사주게 되는데, 지금은 중국도 채권 내다 팔고 있죠. 일본도 환율 대응을 해야 되니까 미국 채권 사줄 형편이 못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럽 친구들이 좀 사줬는데, 이것도
이것도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왜 미국 국채를 좀 사들이고 있나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음모론인데 지금 대선에 나온 게 바이든이랑 이제 트럼프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난처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저는 이게 좀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 재임 기간에 뭐 나토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대치 중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쓱 빠지게 되면 사실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해서 옐런이 파는 국채를 사준다 뭐 이런 그림인데 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준 게 아닌가 지금까지. 어쨌든 미국채 이제 수요가 이제 부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 시장에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가능성도 이제 배제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 지표는 비트코인 이제 순유입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밌게도 13일 이후부터 이제 미국 기관들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를 지속적으로 이제 사고 있는 게 조금 데이터로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그쵸.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요즘 이 데이터를 안 봅니다. 당연히 순유입이 나왔겠거니 하는 마인드인데, 지금 보면은 13일 연속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익숙하시죠? 이 장표가. 맨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저희가 네모친 게 들어온 돈인데요. 이게 빨간색이면 이제 빠져나간 돈이고, 까만색이면 들어온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건데, 딱 봐도 2억 달러, 뭐 3억 달러, 1억 5천만 달러, 굉장히 좀 넉넉한 금액들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한번 좀 들여다보면 24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뭐 평균 2억 달러 이상 계속 들어왔을 정도로. 근데 이번 주 27일, 28일, 29일, 30일은 지금 순유입이 있긴 한데 뭐 금액이 대략 평균 한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 분위기가 조금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어제자에 아크인베스트에서 거의 1억 달러 가까운 순유출이 나왔다는 거. 지금 보면은 시장이 어쨌든 5월 초에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나 드디어 하나 기대감이 엄청 치솟았다가 또 근데 지표가 매일매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이 조금 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지표가 계속 받쳐주면서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침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PC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 일자가 이제 5월 이제 31일 오후 7시에 촬영을 하는데 오늘 한국 기준으로 이제 오후 9시 반에 이제 PC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다 같이 좀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한 가지 차트를 올렸는데 흥미로워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ETF 역사상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20조 원이 넘는 이제 자금을 유치한 자산이다라고 올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다른 자산군은 20조 원이 넘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900일이 한 1000일에 가까운 시간이 이제 필요했는데 비트코인은 한 137일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이례적인 자산군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모아서 한번 갖고 왔었고 두 번째로 보실 게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점차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산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미국 대선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하고 다르게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선거를 결정하는 The First Bitcoin Election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였었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비트코인의 어떤 홀더들을 좀 만족할 만한 좀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현님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도 원래는 가상자산을 암호화폐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뭐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적극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실제로 이제 바이든만 뭔가 정책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암호화폐 관련 정책 대결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요것들이 조금 잘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 대선이 꼭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번 어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금 유심히 좀 시장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X 리서치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나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원님이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 나왔었던 리서치 중에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두 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10X 리서치에서 나왔던 CPI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해 12월부터 보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보통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CPI가 가령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근데 이 3.1이라는 숫자가 직전월 12월 2일에 나온 거니까 11월 대비해서 3.1이라는 숫자가 작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거꾸로 12월이 3.1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3.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높아진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또 떨어진다. 근데 또 다시 3.4에 3.1로 내려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매크로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의 의견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리서치였고, 지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6월 12일에 CPI 발표가 있는데 이게 3.3 이하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한 번 더 빵 뜰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날짜로 6만 8천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빵 뜨면 전고점인 73,500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CPI는 이제 지난 5월 이후로 꺾이는 추세가 결정이 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당분간 굉장히 괜찮을 거야가 이 친구들의 뷰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련해서는 그냥 각자 감당하실 수 있는 정도로 새겨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의 평소 얘기하는 거랑 되게 똑같은 리서치가 나와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바로 JP 모건에서 기사를 좀 냈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이 없으면은 성공을 못한다. 안고 빠진 찐빵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동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JP 모건이 암호화폐 업계에 악담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나왔는데 우리는 잘 될 걸로 생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레거시 금융 투자자들 중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 땡겨갔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살 사람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애들이 레거시 투자를 하다가 암호화폐를 담느냐를 봤더니 금을 대체하는 일종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래서 선호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스테이킹이 이번에 이제 빠졌잖아요. ETF에서. 근데 이제 스테이킹이 안 되는 ETF를 왜 ETF를 사냐. 이더리움 산다고 하면 이더리움 본체를 사면 되지.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단서를 달았어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스테이킹도 할 수 있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한 3배 정도의 수요 상승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3배란 비트코인 ETF만큼 이더리움 ETF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그 수치거든요. 3배가.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당연히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규제적인 요소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 자산군에 대한 분포도가 있는데요. 선물 상품 이제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국가마다 얼마나만큼 어떤 자산군을 좀 선호하는지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미국을 보면은 거의 한 90% 이상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들고 거래를 하고 있고, 또 재밌게도 유럽 국가는 이더리움을 한 30% 넘게 거래를 좀 하는 걸로 집계 됐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지만 이더리움도 다른 어떤 부분에서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장도 한번 팔로우업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알트장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바로 이더리움 위에 있는 알트가 움직인 게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 기반에 있는 밈코인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이시면 이 강아지가 보이잖아요. 이 강아지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후디를 입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굉장히 유명한 강아지입니다. 이 비트코인 기반의 이제 밈 코인을 얘기할 때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디널스와 룸 프로토콜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룸 프로토콜 기반으로 나온 이제 밈코인이 바로 DOG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DOG가 화면 이제 우측과 같이 이제 하루 만에 뭐 21%가 올랐었어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당겨보면요. 이번 한 주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디널스랑 룸 프로토콜이 다시 한번 큰 상승하나? 그래서 이제 솔라나 밈코인을 빨리 시장에 던지고 이 비트코인 기반 밈코인에 이제 타야 하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그 보면 논의가 막 됐었었고, 실제로 이번 주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요. 솔라나 밈코인은 전부 다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 비트코인 기반의 이제 밈코인을 이제 할 수 있는 룸 프로토콜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30% 이상씩 이제 상승을 좀 하는 기이한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DOG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하면은 이게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이제 다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시총이 한 500밀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800밀리언 달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알트장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기반의 뭔가가 가치를 많이 받는 재밌는 하나의 좀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장도 비트코인, 그냥 장도 비트코인, 모든 게 비트코인 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동환님하고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 전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